안녕하세요. 특허그룹 뷰입니다. 요새 굉장히 핫하죠. TV를 틀면 저희 간간히 나오는 광고인데 좀 중독성이 있는 것 같아요. 커블 이 뭔 이 컵을이라고 하는 아이템은 네. 작년 말에 제가 좀 조사를 하고 있었어요. 조사를 하게 된 경위는 네. 그 이전에 마사지기 중에서 네. 플럭이라는 거 아시죠? 아, 그게 뭐 카카오톡 네. 같은데 광고창에 굉장히 잘 떴어요. 그래서 네네네. 원 플러스 원이다 해가지고 특히 약간 명절 직전에 그 맞아요. 광고가 네네. 되게 빈도수가 많이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고가형 제품이 아니고 네. 저가형인데도 TV 광고에서도 박민영 씨가 모델로 나오고 네. 되게 대대적으로 광고도 많이 하고 사실 되게 탑스타니까 모델료도 비싸잖아요. 네. 그런 모델을 써가지고 그런 저가형 제품을 박리담회로 막 팔면서 뭐 되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광고를 막 하고 실제 많이 팔았어요. 그럼요. 그 이후에 이제 클럭이 좀 사그라들고 허블이 막 광고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레트로 감성, 안 좋게 얘기하면은 약간 B급 감성으로 해가지고 광고가 진짜 많이 나왔거든요. 어쨌든 그걸 통해서 성공한 건 허블이라고 하는 브랜딩 하는 건 성공을 했습니다. 요즘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TV를 워낙 많이 보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은 컵을 하면은 자세 교정 의자인 줄 딱 압니다. 상표적으로는 성공했다, 브랜딩에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결국 약간 마케팅의 힘인 것 같고, 그렇죠. 최근에 클럭 다음에는 약간 링티, 네. 그 다음에 약간 커블인 것 같아요. 네, 컵을. 그러니까 지금 커블 광고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요새 상대적으로 링티가 조금 적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네네네. 약간 비슷한 약간 그런 마케팅 전략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컵을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네. 네, 그래서 커브를 갖다가 사업화한 회사가 A블루라는 회사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이제 제품이 많이 팔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광고를 많이 해서 많이 팔린 건지, 많이 팔리고 나서부터 그 돈 가지고 추가적으로 광고를 한 건지, 재투자를 한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유명해졌어요. 네네. 근데 그 이후에 그러니까 유사 제품들이 막 출시가 되니까 네. 가만히 있지 않고 결국 권리 행사를 한 겁니다. 그 권리 행사라고 하는 게 특허권 뭐 침해 또는 상표권 침해 뭐 그런 걸 물었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약간 부경법으로 부정 경쟁 행위다라는 식으로 이제 소송을 건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부정 경쟁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1억 5천만 원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면 A블루 측에서 A블루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광고비를 19억이나 썼다고 하는데 네네. 참 마케팅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네. 굉장히 큰 축을 차지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조금 씁쓸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질보다는 유명세를 먼저 따지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일단 A블루라는 회사는 자세 교정 의자에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 그리고 개인 사업자 포함해서 네네.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허 2건을 인수해 옵니다. 2018년도에. 네네. 그래서 인수해 오면서 이거를 사업화를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발명자 개발자는 따로 있고 이 특허를 가지고 와서 사업화를 한 거예요. 커블에 관련된 특허는 2건이에요. 네. A블루가 보유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출원이는 다르죠. 네네. 보시는 것처럼 해외 특허 없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내수 중심의 전략을 세운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가져와서 이제 사업화를 했는데, 네. 자 그러면 이 커블이라고 하는 제품이 특허를 받았다라고도 이제 광고를 하거든요. 광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과연 후발업체나 또 다른 경쟁사들이 정말 커블의 특허를 침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이런 자세 교정 의자를 만들려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자는 거죠. 그래서 근데 사실 냄새가 나는 건 만약에 특허에 침해를 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특허를 침해했다라고 하면 특허권에 기해서 권리 행사를 하면은 사실은 좀 더 객관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 보통 뭐 권리범위 확인 심판이라던가 네네네. 아니면 뭐 특허권 침해, 뭐 가처분 신청이라던가 막 그런 걸 하겠죠. 네네. 근데 그렇지 않고 부경법에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특허 가지고 소송을 하기에는 승산이 없다라고 자체적인 판단을 했을 것이다 네, 그렇죠.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좀 봤거든요. 이게 첫 번째 특허예요. 앞에 전단에 나오는 슬라이드들은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아주 일반적인 내용. 그러니까 엉덩이판이랑 등판이랑 일체로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그게 뭐 망곡직에 연결됐다. 그러니까 망곡이 표현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주로 쓰는 약간 휘어져 있다. 특허적인 표현인데 네네. 휘어져 있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엉덩이를 받치는 부분, 등 부위를 받치는 부분이 이렇게 약간 굽어진 상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그냥 우리 좌식용 의자 네. 일반적인 형상이다. 대부분의 의자들이 척추와 요추의 형상에 맞춰서 등판은 몸쪽을 향해서 휘어지도록 생겼고요. 근데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이런 자세 교정 의자는 광고에서도 딱 그 장면만 나옵니다. 싹 앉으면은 엉덩이판이 눌려지면서 허리가 자연스럽게 살짝 허리 쪽을 눌러주는 거. 네, 밀어내도록. 그게 왜 그러냐면은 네. 엉덩이판에 상측이 살짝 들려 있는 겁니다. 앞쪽 전방 방향. 그러니까 이 허벅지 뒤쪽, 무릎 약간 위쪽 부분이
거기를 누르게 되면 등판이 앞으로 밀려나면서 등을 세워준다는 거죠. 네네. 그런 개념인데, 자 그러면 그게 특징인 거죠. 등이 휘어진 건 특징이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그 부분을 왜 먼저 말씀드리냐면, 엉덩이 부분을 누른다 해가지고 등이 앞으로 밀려나는 거, 요게 커블의 고유한 원천 기술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릴 텐데, 네. 백조이라는 회사가 사실 원천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백조이 제품은 코스트코에서도 되게 많이 팔았었어요. 네, 이건 이제 엉덩이판만 있어요. 등판 쪽으로는 살짝만 올라와 있고, 살짝만. 네, 그러니까 앉으면은 자연스럽게 상체가 앞으로 밀려날 수 있게끔 엉덩이판만 이렇게 생겼어요. 그거 등판이 없는데 그것도 앉으면 앞으로 약간 밀려나요. 어쨌든 오리지널리티는 커블에 있다고 보기 힘들다라는 게 특허를 통해서 나타나고요. 이제 그런 말 나오죠. 이제 전방 들림부란 게 나오죠. 이제 이 판부가 길이 방향으로 전방으로 만곡졌다. 이렇게 등을 밀어내도록. 요 도면을 그대로 묘사한 부분이죠. 네네. 전방 들림부 약간 15번에 해당되겠네요. 그렇죠. 15번. 그 다음에 길이 방향 만곡진 현상이 S1. 그리고 이제 막 이상한 표현들이 나와요. 가상의 중심선 이런 얘기가 나오고. 네네. 그래서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양측이 상부로 들어 올려지는 형상이다. 앞으로만 기울어진 게 아니라 밥그릇처럼 옆으로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는 얘기. 상부로 들어 올려지는 형상. 네. 자, 근데 이 마지막 부분 보시면은요. 네. 이 가상의 중심선이 L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L을 중심으로 여기 등판 보시면 여기 볼록 튀어나온 거 보이시죠? 네. 여기 돌출부입니다. 근데 그 왜 있어야 되는 거죠? 돌출부가? 돌출부를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게 성형을 하고, 이 볼록 튀어나온 게 요추를 따라, 엉꼬를 따라 깊은 산소고 그리고 보시면은 보강 리브라고 하는 거. 네. 그러니까 등판의 후면에 보강 리브가 다수개 형성된다라고 나오거든요. 결국에는 이 돌출부와 보강 리브가 한정됨에 따라서 등록을 받은 거 아니에요. 심사를 받다 보니까 이 돌출부랑 보강 리브와 관련된 내용을 제외한 부분은 이미 미국의 그 백조이라는 회사나 뭐 다른 데 다 나와 있으니까, 그렇죠.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없는 부분이고, 특허성이 없다. 특허성이 없으니까 특허성을 가질 만한 내용을 첫 번째 청광에 올려라. 돌출부랑 보강 리브 말고는 커블만의 고유한 기술이라 볼 수가 없는 거네요. 네네. 특허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돌출부가 왜 있나? 기존의 기능성 의자인 소위 듀오백의 등판과 같은 효과, 이렇게 써놨어요. 이거는 애매하죠. 신박하다. 그렇죠. 신박한데 사실 이런 얘기 잘 안 쓰죠. 그렇죠. 그렇죠. 네. 타사의 제품과 비슷한 효과를 갖기 위해서 돌출부를 만들었다. 창의적이네. 창의적이라기보다 이거는 약간 대단한 것 같아요. 허리 부분의 강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보강 리브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 보면은 좌측에 3개, 우측에 3개 이렇게 대칭적으로, 이게 등판은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을 보강 리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보강제를 갖다 덧대준 거죠. 보강제. 그래서 이런 식의 원리 범위를 가지고 있다, 이 특허는. 돌출부와 보강 리브가 반드시 포함돼야지만 커블의 첫 번째 특허의 범위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돌출부나 보강 리브가 없으면 이 커블과 동일한 형상을 가지되, 돌출부와 보강 리브가 없으면 이때는 커블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1차적으로 해석이 되죠. 자, 그럼 두 번째 건 한번 볼게요. 두 번째 건도 비슷하게 생겼어요.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4-5개의 문단은 앞선 특허랑 똑같습니다. 네, 똑같네요. 엉덩이판, 등판, 프레임부, 그 다음에 전방 들림, 만곡진 형상. 이 다음 장에 보시면은 결국에는 이 연결부는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 그 다음 부분에 의해서 등록을 받은 거거든요. 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청광을 쓸 때 뭐 가급적 뭐 이렇게 어려운 표현을 좀 쓰긴 하는데, 이거는 어려운 표현보다는 이해가 좀 어렵게 써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해하기 좀 어렵긴 한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도면에서요, 동그라미 안에 부분 보시면 돼요. 가운데 부분이 제일 두껍고요, 옆으로 이렇게 갈수록 얇아지는 거예요. 좀 더 한정이 돼 있죠. 등판은 후면의 두께가 변화된다. 그리고 두께 변화는 연결부와 연결되는 부분에서 등판의 상단부로 갈수록 두께가 얇아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네. 그러니까 어쨌든 하중에 제일 많이 실리는 부분은 무게중심에 가까운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그 깊은 산소 옹달샘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나의 허리를 지지하고 있는 부분에 걸리는 힘이 좀 적을 테니까, 그렇죠. 좀 얇아져도 된다.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등판의 두께 구배, 두께 변화 이런 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시면 되게 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빨간 색깔 화살표를 따라 가보시면은 약간 회색으로 음영된 부분이 계단처럼 이렇게 조금씩 두꺼워지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탑 부분에서 얇고 허리 방향으로 갈수록 조금씩 두꺼워지는 이런 거를 특징으로 등록을 받은 겁니다. 제가 만약에 자세 교정용 의자를 만든다고 했을 때 등판이 그 두께 구배가 없고 그냥 통판이다 라고 하면 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게 되는 거겠죠?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경쟁사 제품들을 한번 보면은 대표적인 것들만 좀 뽑아봤는데요. 지금 여기 경쟁 제품 현황이라고 이렇게 올려주신 그 3개의 특허가 보입니다. 네네네. 이게 현재 시판되고 있는 제품들인가요? 그렇죠. 체어 플러스라는 회사에서는 오리백이라고 하는 걸 제품화했거든요. 사업화했는데 엉덩이판, 등판이 일체형이 아니죠. 그러네요. 분리형이네요. 이렇게 접어서 보관할 수 있도록 한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등판의 두께가 가변적인지에 대해서도 이걸로는 확인이 안 돼요. 확인은 안 되지만 뭐 실제 제품을 보면은 뭐 그쵸. 그럴 수 있겠지만 네네. 그냥 일견했을 때 지금 나와 있는 오리백 제품의 사진을 보더라도 일단 이렇게 접을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네. 일체형이 아니다. 아까 보셨던 두 번째 특허 같은 경우에는 일체형이라는 거에 대한 언급을 떠나서 이 엉치뼈 닿는 부분이 가운데가 제일 두껍고 갈수록 얇아진다 했잖아요. 그런 그렇죠. 거는 없어요. 없네요. 네네. 두 번째, 라이스 팩토리사의 바른 엔젤 체어라는 게 있는데 네. 얘도 보시면 등판은 그냥 평판입니다. 등판 두께 구배가 없고요. 그 다음에 뭐 엉치뼈 부분에서의 어떤 두께 구배도 없어요. 그러네요. 호빅의 S백 핏 플러스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게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난 거죠. 왜 A블루에서 특허로 시비를 걸지 않고 부경법을 기초로 해서 제품 모방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특허 침해는 아닐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아니다라고 탁 단정적으로 말하기 힘들지만 다툼의 여지가 있고 그랬을 때 이길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일단 부경법으로 공격을 한 게 아닌가. A블루의 그 마케팅에 대한 노력과 집중, 투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게 살만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요. 네네. 뭐 브랜딩을 해가지고 성공하신 것까지는 알겠는데 네. 제품 모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과연 얼마나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사실 반박할 만한 쟁점이나 포인트들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죠.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소비자분들 커블이라고 하는 제품이 광고를 아주 많이 하긴 하지만 기능적으로 그만큼 우수한 제품이냐 그에 비례하는 것은 또 아니다. 광고를 많이 하다 보면 그 제품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생기실 수 있는데 그 부분들이 좀 해소되셨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재미있는 특허 이야기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